엑스레이 촬영했을 때는 왼쪽이 퇴행성 말기라고 들었는데요. 저는 오른쪽이 지금 훨씬 아픈데 아픈 쪽부터 먼저 수술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안 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무릎이 아프다는 것은 통증이지 우리가 뭐 목숨이 어떻게 되고 이제 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저는 이제 사진이 나쁘더라도 이제 아픈 쪽을 주로 먼저 하시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진이 안 좋다고 먼저 하고 뭐 나눠서 인공관절을 했을 때 그럼 아픈 쪽이랑 수술한 쪽으로 걸어야 되니까 얼마나 아플까요? 그래서 오히려 사진은 나쁘지만 좀 덜 아픈 쪽을 남겨놓고 아픈 쪽을 먼저 한 경우에는 뭐 수술로 인해서 불편한 건 있겠지만 통증은 드라마틱하게 감소되기 때문에 오히려 수술 이후에 우리 처음 걷는 그 걸음 자체가 좀 더 편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뭐 사진이 일단 양쪽 다 인공관절을 할 만하다고 했을 때는 통증이 있는 쪽을 먼저 하는 게 훨씬 환자분이 이제 수술 이후에 회복하고 이제 재활을 하는데 훨씬 편한 면이 있습니다. 양쪽 다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고 진단받았어요. 양쪽 동시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한번 입원했을 때 양쪽을 하루에 같이 하는 거 다 가능한데요. 한꺼번에 양쪽 무릎을 수술을 다 하는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출혈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수술할 때 보통 그런 경우에 중환자실에 하루 이틀 가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양쪽을 하는 것은 웬만하면 권해드리지 않고요. 하지만 입원했을 때 양쪽을 일정을 나눠서 하는 것은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한 일주일 간격으로 반대쪽 수술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재활을 양쪽의 과정을 녹여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입원에 양쪽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하루에 양쪽을 하는 것은 우리 혈압이나 아니면 어떤 몸 상태가 조금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권해드리지 않는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로봇 인공관절 수술 얘기만 들으면 너무 비쌀 것 같아요. 로봇 없이 사람 손만으로 하는 것보다 결과가 월등히 좋은가요? 다 상술 아닌가요? 확실히 좋나? 뭐 X? O? 이게 좀 이제 사실은 질문은 한 가지인데 이제 제가 동의하는 분도 있고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이제 O도 들고 X도 들었습니다. 로봇 기계 자체는 굉장히 비쌉니다. 웬만한 이제 자동차 이제 몇 대 가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계를 보면 실제로 굉장히 정밀한 로봇이기 때문에 그 가격을 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로 환자가 부담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보다 크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제 미국 가격과 한국 가격을 비교해 봤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한쪽 하는데 이제 로봇 인공관절의 비용, 그러니까 인공관절 비용을 제외한 로봇을 사용하는 비용이 한 1,500만 원 정도 한쪽당 더 들고 한국은 평균 한 150에서 한 200 정도 우리나라는 더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교했을 때 같은 로봇 기구를 사용하지만 한국에서 사용하면 미국보다 10배 싸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또 크게 비싸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을 할 경우에 수술이 더 그럼 정밀하게 되냐? 확실히 정밀하게 되고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건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이제 로봇은 실시간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무릎을 수술할 때 중간에 어떤 측정하는 값들을 숫자로 알려줍니다. 실제로 숫자로 옆에서 보여주는 것과 내가 하는 것의 느낌이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대부분 숫자가 맞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수술을 하게 되면 평생 쓰셔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좀 더 값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로봇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할 때 로봇을 사용하지 않고 수술할 때보다는 우리가 출혈량이 확실히 줄어들게 되거든요. 수술 이후에 회복도 빠르고 재활 속도도 빨라질 수밖에 없는 게 로봇이 장점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나면 정말 오다리가 일자로 펴지면서 키도 커지나요? 제가 좋아하는 수술 중에 하나가 이제 오다리 교정 수술인데 인공관절 수술은 딱 말만 들어서는 이제 인공관절만 쏙 넣고 나올 것 같잖아요. 하지만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한다라는 거에 이제 내포된 의미가 다리 모양도 교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오다리거나 X자처럼 다리 변형이 있는데 인공관절을 하고 나서 모양이 그대로 남아 있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인공관절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체중을 받기 때문에 마모가 일어나서 그 인공관절을 이제 오래 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은 오다리 모양이 똑바로 교정이 되게 됩니다.
이제 환자분들이 수술하고 이렇게 다리 펴보면은 예전에 휜 다리가 이렇게 바르게 교정된 것을 보통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걸을 때는 확실히 느낌이 다르다고 그러세요. 수술 이후에는 체중이 똑바로 디뎌지니까 허리가 좀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좀 걸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보행 습관도 이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허리 안 좋으신 할머니들, 우리가 무릎이 안 좋고 같이 아픈 경우가 많은데 허리 통증도 줄어들 수 있는 2차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집에서 원래 입으시던 이제 바지 어떤가요? 하니까 그 바지 기장이 짧아졌어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리 모양이 교정되면 실제 내가 입던 옷보다는 다리가 길어지는 이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옷 기장이 상대적으로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뭐 농담으로 이제 마시던 공기가 다르시네요 이런 농담을 던지시면 차이를 느끼시는 분들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옷도 새로 샀어요. 뭐 이런 말씀하실 때 좀 보람도 느끼고 뿌듯해할 때가 많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나면은 평생 반일, 걸레질, 긴장같이 쪼그라드는 일들이 불가능한가요? X.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인공관절을 우리가 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오래 쓰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마다의 몸의 유연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이제 바닥에 앉는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의자 생활, 침대 생활을 하는 것이 인공관절 수술 이후에 가장 필요한 겁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한다 해서 원래 내 무릎의 어떤 자연스러운 기능을 100% 회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자 생활이나 침대 생활을 하는 것은 인공관절에 전혀 부하가 없이 되도록 우리가 설계되어 있지만, 바닥 생활을 하면 인공관절이 견딜 수 있는 범위를 좀 벗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 환자 중에 그런 행동을 반복하다가 실제로 인공관절이 이렇게 중간에 들어간 이제 그 폴리에틸렌 재질로 된 연골 역할을 하는 이제 플라스틱이 있는데, 그게 인공관절 뒤로 빠져버린 경우가 있어요. 무릎을 이렇게 양반다리 하듯이 틀면서 순간적으로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무릎이 구부려지지도 않고 펴지지도 않고 급하게 오셔가지고 그 다음날 마취해서 겨우 넣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게 마취해서도 잘 안 들어가면 결국 무릎을 다시 열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닥에 앉지 말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론 그런 급한 이벤트는 생기지 않더라도 자꾸 바닥에 앉았다 일어나게 되면 안쪽에 존재하는 폴리에틸렌 재질가 빨리 닳게 되는 이제 웨어라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중간에 부속품을 갈아야 되는 수술을 해야 될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일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예전처럼 쪼그려 하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그래도 어머니들은 반일하러 가시거든요. 그럴 때는 꼭 그 엉덩이 의자 있잖아요. 사용하시고, 예전에는 쪼그려 앉아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했다라면 좀 천천히 의자에 앉아서 소일거리처럼 하시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변에서 그러는데 재수술하기 싫으면 무조건 70세 넘어서 하래요. 진통제 먹으면서 최대한 버티는 게 정답인가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O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인공관절을 시행하는 나이, 즉 연령이 중요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중요한데, 오히려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은 나이에 수술하는 것도 사실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인공관절은 뭔가 뼈를 잘라서 삽입하는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이제 출혈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출혈을 견딜 수 있는 이제 버퍼, 여지가 좀 줄어든 상태에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뭔가 동의서도 많이 써야 되고 약물도 더 써야 되고 수혈 가능성도 증가되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수술 외적인 걸로 위험성이 증가되는 그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연령은 이제 70세에서 75세 정도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마다 신체 나이보다 이제 생리적인 연령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70세 이하이지만 무릎에 통증이 심하거나 퇴행성 관절염이 심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70세 이전이라도 수술을 하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뭐 약 먹고 잘 견딜만 하고 일상생활 잘 하는 경우에는 70에서 75세 사이에 수술하는 것이 표준적이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65세 전후에도 무릎이 너무 심하게 아프고 다른 방법으로 조절 안 될 때는 뭐 인공관절을 이제 해야 되는 경우도 충분히 감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우리가 연령이 늦어져서 수술을 하지 않도록 주변 분들께서 이렇게 좀 설득을 해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게 약간 노파심 섞인 조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